자, 반갑습니다. 고강사 유대종입니다.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 자체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틀린 게 좀 많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오히려 다 맞았다가 11월에 어그러지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전체적인 난도라든지 각 영역별로 어떤지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난도 자체는 좀 생소해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생소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소함을 좀 이겨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매체라는 영역이 또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생소함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푸는 문제량이 많지 않았고 언어는 쉬운데 이제 매체 파트가 조금 텍스트의 압박으로 시간이 좀 걸렸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에서 완전 좀 이제 독서도 좀 만만치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도 선지 판단이 좀 애매하고 힘들었는데 화작마저 나한테 텍스트에 어려움을 주니까 굉장히 버겁게 문제를 풀었거나 다 못 풀었을 확률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문제를 못 풀었거나 고민한 학생들이 있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될지를 또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총평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 과목부터 얘기를 할 텐데 왜냐면 또 선택 과목이 워낙 핫 이슈잖아요. 6편 끝나고 이제 뭐 바꿔야 되나 이런 질문 분명히 나온다고요. 지금 추세로 언어가 나온다면 언어는 시간 세이브가 확실하게 돼요. 지금 이 추세로 나온다면. 만약에 옛날에 굉장히 뭐 고전 섞이고 지문형 문법이고 늘었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로 나온다면 이제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예비평가는 말 그대로 요번 예비평가는 생각이 어려운 게 왜냐면 좀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었죠. 근데 2022학년도 예비평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냈어. 할만했다고. 그러니까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안긴 문장에 대한, 안긴 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에서가 부사격 조사인지 주격 조사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제기칭과 청자 포함, 미포함 제가 항상 언어 매체 총론 시간에 항상 얘기하던 그런 포인트들이 좀 나왔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는 평가원이 너무 좋아해. 특히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문제야. 근데 이제 뭐 사실 뭔가 특별하게 대비할 건 없어요.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언어가 굉장히 난도가 이지했어. 쉽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를 자기가 언매를 선택을 했는데 5개 중에 자기가 이제 오늘 풀었는데 이 5개 문제 중에 35번부터 39번까지 5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3개 틀렸다 이러면 바꾸세요. 화작으로 바꾸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매체 쪽 말고 매체는 연습하면 되는데 매체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지금. 익숙하지 않고 문제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이제 버거울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좀 이제 이런 컨텐츠 생산을 해볼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매체 파트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생소하고 지금 기대 압박이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소하니까 기대 압박이 또 느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수특 있죠. 수특의 매체 파트만 골라서 푸세요. 왜냐면 거기서 위배돼서 내기는 오히려 힘들어. 말도 나오고 어려울 거야. 말도 나오고 그들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특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언어 스팀팩, 매체 스팀팩 따로 낼 거거든요. 왜냐면 매체 스팀팩은 만드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해요. 아무 그림이나 같았으면 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기고 그림을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언어 스팀팩부터 낼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전략은 여기서 시간을 잡는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생소하지 않게 연습 트레이닝을 통해서 매끄럽게 풀어나간다. 요 조건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언어를 좀 빨리 푸는 사람은 요번에 그렇게 시간에 쫓기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좀 이제 요 5개 문제 아무래도 3개죠. 3개의 어떤 가, 나, 다 그리고 5문제 요 자리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좀 헤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42번 같은 케이스 맞나? 제 기억엔 42였는데 그죠? 42번 같은 문제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웠을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45번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텍스트 압박이 좀 느껴지는 포인트들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화법과 작문도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면 시간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화법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논제를 잡고 그리고 그 논제의 방향을 잡고 그죠? 논제의 방향을 잡고 그것에 대한 세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매끄럽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화작 총론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들어놓으세요. 제가 PDF로 그 파일을 올려놔서 굳이 교재를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작도 강의를 좀 이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왜냐면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 있어야 시간이 세이브 될 거야 이제는. 그리고 장문의 유형별 풀이법, 조건 충족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글쓰기 계획, 그리고 고쳐쓰기, 다양한 어떤 문제에 대한 풀이력을 좀 길러야 돼. 방법 있고 정도가 있다고. 이걸 따라가서 좀 이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 중심, 특히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2018학년도 수능 화작과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작, 2018학년도 6월, 쏘리. 2018학년도 6월, 2019학년도 수능 요 정도 좀 풀어보시면 조금 좀 틀리지 않을까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근데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좀 나오고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좀 다루고 있고 그래서 화작 총론을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이제 언어는 이제 제가 이제 가져다주는 스팀팩에다가 압축을 좀 해놓을 거야. 이제 언어가 이렇게 나오면 물론 언어 총론을 한번 돌린 학생들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조금 압축적으로 좀 개념을 약간 축소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개념들을 위주로 얻어가면서 이제 스팀팩으로 연간 기출 문제를 풀면 좀 깔끔할 것 같아. 그래서 언어 스팀팩 이렇게 하고 매체 스팀팩을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완성되는 대로 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컨텐츠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 정도 난도로 나오면 언어는 시간 세이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매체의 생소함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특을 풀고 있어라 라는 거. 그 다음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텍스트의 압박을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독서, 문학, 화작 다 텍스트를 읽어야 해결되는 것이죠. 이거는 개념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개념을 알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첫 번째 지문은 안 읽어도 됐었다고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근데 화법 작문 같은 경우는 안 읽고 푸는 법은 없어. 대신에 규격화시켜서 평가원이 자주 내는 그런 흐름의 방식대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타격을 해버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건 좀 이제 오히려 이제 이쪽이 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과목 계열인데 공통과목은 일단은 문학은 그렇게 뭐 심각한 특이점은 없었어요. 심각한 특이점은 없었는데 좀 이제 갈래복합, 그러니까 갈래복합이라고 하거든요. 고전시가 2개의 수필 하나 혹은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게 현대시 2개의 고전시가 하나 이런 식으로 엮어서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분명히 문학 총론 때 얘기했지만 이런 유형의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문학 개수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채울 거야? 독서는 독서의 어떤 유니크한 리딩 지문,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독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독서에 대한 어떤 메타적 인지를 시험 문제로 냈다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항수를 늘리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갈래복합으로 문항수를 확 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이전 기출이라 하면 대략 2010학년도, 11학년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010학년도부터 뭐 현재까지 있는 문제들을 좀 옛날 기출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고전시가 파트였잖아. 고전시가 파트였는데 고전시가 파트는 항상 대비적이고 그 다음에 군집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항상 해드렸죠. 속세와 자연의 군집화를 통해서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속성도 대비하라는 독서지만 속성을 통해서 대상을 끄집어낼 수 있다. 너무 시원하다. 문서 더 벗어던지니까 졸라 시원해. 그럼 문서는 여기서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속세의 것이죠. 이런 것들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뭐 다행히도 제가 이제 전전날 올린 거에 윤리우곡 또 설명해드렸고 전날은 채공감별곡을 설명해드렸습니다. OBS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올 거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소설도 기본기 위주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낸 걸로 이제 추론이 됩니다. 어려운 게 거의 없었는데 그죠? 뭐 사실 어려워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위주로 여태까지 냈던 패턴대로 그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패턴, 이거는 현재 패턴 유지. 그 대신에 이제 현대시 2개짜리는 마지막 문제에서 좀 헤맸을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플라타너스 지문 있죠. 2018년도 6월이었나? 그때 나왔던 플라타너스 지문을 한 번 더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 마지막 문제를 또 굉장히 버벅없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적 판단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엔 현대시는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실적 판단. 과잉 추론하지 말고요.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술어 중심. 관영어. 야, 잘생긴 유대종? 나는 싫어. 그럼 싫은 거야. 배 나온 유대종? 나는 좋아. 그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서술어가 판단의 근거가 제일 우선순위로 되고 그 다음에 관영어, 그 다음에 부사어. 사실 제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항상 총론 때. 33번에 보시면 이 부사어들이 있죠. 이 부사어들은 결국에는 요런 것들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사어, 관영어, 서술어 순서로 좀 서술어, 관영어, 부사어 순서로 좀 읽어준다는 것인데 모든 문장의 서술어와 모든 문장의 관영어를 들이댈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쓰셔서 접근한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요즘에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 물론 EBS 연계지만 어쨌든 좀 낯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작년 수능도 이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좀 다소 이제 물론 작품성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다음에 김소진의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좀 작품성 위주로 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이제 현대적인 감각을 좀 살리고자 하는 현대 소설에서 보이는 이제 작품성 위주의 어떤 컨택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EBS 강의를 통해서 EBS 강의, 저 같은 경우는 OBS 강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익혀야 된다. 그래서 연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EBS 연계 비중이 많이 50%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50%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올랐다라는 것이고 EBS 연계 학습을 충실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를 다운시키는 건 아마 이런 놈들이 언어 매체, 화법 작문, 독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간접 연계 중심으로 간다라는 얘기 같고 실제적으로 EBS 연계는 사실은 뭐냐면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너무 똑같이 냈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이제 좀 야 간접 연계로 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어는 원래부터 간접 연계였거든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별로 바꿀 기조가 없었어. 그래서 EBS 공부는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총론을 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압축 형태 스텝백도 한번 들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랬을 거야. 독서 리딩에 대해서 어떻게 독서 습관을 기를 것인가, 독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의 방법론이죠. 리딩 방법론을 이제 2014학년도 쪽에 나왔었는데 그게 다시 부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신유형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가서 풀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나 통합형. 그래서 여러분이 좀 굉장히 좀 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과 지문이죠. 4번에서 9번 지문, 여기 좀 어려웠었고 특히 이제 8번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땐 6번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6번 문제를 풀어갈 때는 반드시 A만 보는 것이 아니라 A 주변과 호응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윗글이라고 나옵니다. 가나가 아니라 윗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통합형 지문이다. 통합형 문제다. 그러니까 가나로 갈라져 있지만 문제는 한 템포로 풀어야 된다. 템포가 하나다. 알겠어? 네. 물론 두 템포로 나눠서 풀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상 문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템포 위주의 어떤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같다로 낫다로가 아니라 가의 끈을 놓지 않은 채로 나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독서 진또배기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독서 진또배기는 요번에 두 가지예요. 이름이 독서 진또배기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조가 최선이냐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사회 지문에 있어서 구조적인 이해 필요하다 구성 구조 장악 필요하다 근데 이걸로 충분한가? 아니다. 분명히 응집적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 두 가지 기조가 내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맡아서 나올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소유 같은 지문이 응집적이고 그 다음에 LFI 키트 같이 좀 구조성이 좀 강한 글이 있는데 평가원은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다 선택하고 있다. 그죠? 양동작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조적인 이해 지문은 구조적으로 그러면서 응집적인 지문은 응집적으로 영역별로 갈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의 특성에 따라 갈라지는데 그 지문의 비중 중에 과학기술은 아무래도 이제 과정과 양적 관계가 많고요. 클수록 작을수록 멀수록 가까울수록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인문예술 지문은 패러프레이징 즉 재진술이 많기 때문에 응집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채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구조 독해에 매몰되면 여러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엄한 데서 한두 개 막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이제 기억하시라.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독해와 문장 단위 이하 방향을 잡아주는 독해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 진또배기 프리미엄이라고 새로운 강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생소한 것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2014학년도 그리고 가나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열과 협력 작업을 통해서 푸는 그런 유형이 이제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것을 또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물론 가나 통합형 지문을 좀 더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문제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독서는 아무튼 구조와 응집성을 같이 하고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 기출도 좀 끄집어내면서 이제 학습을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현행을 유지를 안 하진 않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선집한다는 현행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지문의 구성은 옛 기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차곡차곡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문학 진도배기가 이제 열리니까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다소 언어 난도가 쉬워졌는데 방심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총론 학습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언어 스팀팩도 압축형으로 이제 열릴 것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매체 스팀팩은 이제 뭐 제조 중에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화법 작문은 아무래도 규격화된 어떤 모드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와당탕탕 푸는 지문은 이제 조금 와당탕탕 푸는 습관은 이제 좀 지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어떤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체의 생소함, 그 다음에 독서 리딩법에 대한 생소함, 주제통합형에 대한 뭉개는 문제와 5번 문제 같이 혹은 6번 문제 같이 연결하는 사고에 대해서 아직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이제 이번 시험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문학도 선지 판단을 할 때 깔끔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연륜을 끊어내고 불꽃처럼 살아야 되는데 불꽃이 연륜을 끊어버린다고 없는 인과를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랑 차근차근 연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강좌들을 좀 이제 선택해 들으시면 좋겠고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모의평가고요. 이제 새로운 개정 파트에서 개정에 나오는 이런 모의평가는 우리가 분석의 대상이지. 문제를 그냥 뭐 한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토대로 분석해 놓고 예측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 수능날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오늘 비도 오는데 아주 꿀꿀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잔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푹 주무시고 마음 편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저랑 같이 이제 하반기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강의 때 뵙겠습니다.